안녕하세요.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W3C와 다큐먼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HTML의 기본 그 문서의 구조를 봤는데요. 그 가장 루트에 HTML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HTML 상단에 우리가 다큐먼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걸 꼭 넣죠. 그렇다면 이 다큐먼트 타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는 왜 그것을 넣어야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다큐먼트 타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태그는 HTML 4.0 때, 그때만 해도 이 형태의 다큐먼트 타입은 이렇게 복잡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엔 서로 다른 방식의 어떤 그 제약 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이 왜 이런 게 사용되었냐면은, 저희가 브라우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브라우저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뭐 여기 보면은 파이어폭스도 있고, 사파리, 오페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브라우저가 있었는데, 그 브라우저가 그 다큐먼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지 않는 시절에는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은,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일단 표 형태의 어떤 모양을 나누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태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쨌든 이 브라우저에서 표를 보여주는 모양과 이 브라우저에서 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양이, 태그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화면에 주사하는, 화면에 렌더링하는, 화면에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똑같은 태그를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지만 이쪽과 이쪽의 모양이 미세하게 다르죠. 자, 이것이 문서를 이제 어떤 브라우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이뿐만 아니라 똑같은 태그로 똑같은 문서를 열어보지만 브라우저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배경을 표현할 때도 문제가 좀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든 그 내용이 어떤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거잖아요. 저희 브라우저가 자기만의 그 렌더링 방식을 만들었을 때, 그때 다른 브라우저를 만든 회사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회의를 해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는 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브라우저들이 다 자사의 내용을 다른 브라우저들이 따라오길 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사실은 각각의 브라우저를 만드는 벤더들이 서로 힘겨루기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녹록치가 않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우저마다 각자 자기만의 그 태그를 또 등장시키기도 하고, 이것은 완전히 뭐 렌더링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그 자체에 대한 그 호환성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경우도 많겠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다양한 브라우저들이 등장하죠. 모바일에 사용되는 브라우저, PC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 태블릿 브라우저 등등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뭐 TV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전들에서도 이런 브라우저를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경쟁 구도에 있는 브라우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그 경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이제 개발자들만 죽어나는 일이 발생하겠죠. 어떤 브라우저에 따라서 그것의 브라우저별로 페이지를 다 여러 번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90년대에 이런 기구가 하나 생겨요. 이 W3C는 WWW,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MIT,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이런 세 개 기구가 모여서 이제 웹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표준 단체들이 이제 결합이 되는데요. 뭐 거기서 사용되는 이 웹에 대한 기술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여기서 인터넷 기술이나 언어에 대한 코드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은 다른 표준 기구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 같이 표준을 만들게 되죠. 이 W3C가 하는 역할은 간단해요. 일단은 멤버들을 모읍니다. 그 멤버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런 태그를 넣읍시다 라든지 이런 방식을 진행합시다 라든지 등등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다른 멤버들에게 공표하게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일단 후보군으로 두고 그것을 이제 어떤 특정 브라우저를 시범 삼아서 테스트하게 되고,
것이 이제 돌아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해서 권고안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 권고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회사들은 이 권고안대로 브라우저를 만들게 될 것이냐. 하지만 이 권고안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브라우저들이 서로 호환되지 않은 형태의 렌더링 방식을 쓰는 것은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W3C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큐먼트는 렌더링 방식을 세 가지를 제한을 하는데 이 스트릭트라고 하는 녀석은 이 HTML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의 종류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약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가 호환될 수 있는 태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용되는 규칙 또한 굉장히 엄밀히 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밑으로 갈수록 여기서는 뭐 제약사항이 많이 이쪽보다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는 이것보다는 좀 자유롭고 이것보다는 좀 더 엄격한 형태의 그런 렌더링 방식을 따릅니다. 어쨌거나 이쪽 밑으로 갈수록 렌더링 방식이 좀 더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된 모양을 갖게 되겠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모든 브라우저에 엄격한 형태의 렌더링 방식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큐먼트 타입이라고 하는 태그를 아예 쓰지 않고 다 지워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HTML 태그만이 존재하는 형태로서 문서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스트릭트냐, 브로즈냐, 프레임셋이냐, 그런 기준이 없이 렌더를 하게 된다는 것은 곧 표준화된 렌더링 방식을 쓰지 않고 내 멋대로 방식을 쓰겠다. 브라우저 자신이 준비했던 화면의 주사 방식을 쓰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도 저것도 쓰지 않는 자기만의 방식, 쿼크, 렌더링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이제 HTML 4.0 때만 해도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해서 나 이런 방식으로 렌더링을 해달라, 나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모든 HTML 문서를 만들 때는 이것을 표준화된 어떠한 렌더링 방식을 따를 것인지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좋은 방식은 아니죠. 세 가지가 있다는 것 또한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그 요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HTML5에서는 달라졌습니다. HTML5에서는 이런 모드가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이걸 쓰게 되면 표준화된 방식으로 렌더링 해달라는 거고, 이걸 지우면 쿼크 방식, 브라우저만의 방식으로 렌더링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요. 이것을 써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걸 안 써주는 게 좋을까요? 예, 이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렌더링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한 가지 방식으로 이걸 꼭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빼먹었지만 HTML 위에다가 여기 다큐먼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것을 추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다가 이걸 추가하고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디다 표현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느낌표 닥 타입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닥 타입 한 다음에 HTML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현재의 문서는 HTML 문서입니다 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만 썼을 뿐이지만 이것은 표준 방식으로 이 HTML 문서를 출력해 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화면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달라지든 안 달라지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다큐먼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습 환경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메모장을 썼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편해요. 좀 더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와 그 다음에 뭐 어떤 서비스를 위한 웹서버는 아니지만 개발할 때 우리가 웹서버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웹서버도 간단하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